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정부 질문 동안 이어진 야당의 압박에 물러섬 없이 맞대응을 펼쳤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냐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자, 한 장관의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자세 어떻게들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에 영국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영국 본회의장에서 매주 퀘스천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와 대정부 질문과 같은 것이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장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의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게 마치 영국의 퀘스처닝 타임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특히 GSGG 얘기한 사람 이름 뭐죠? 김승원. 네, 김성원 의원. GSGG는 기억하시면서. 네, 이게 네거티브 효과예요. 맞아요. 그거 아니면 이분은 아무도 몰라. 김성원 의원과 론스타에 대한 주고받는 문답 이런 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감동적인 측면도 정보와 더불어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외환은행의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외환은행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 외환은행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가 유죄가 돼야 외환은행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안의 주범은 론스타고요. 론스타의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판결문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판결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것 때문에 론스타 중재 재판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기소를 잘못했으니까 론스타의 같은 중재 판정에 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라면 저는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가 않은데요.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논쟁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내지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갑갑한 것이 이분들이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정보 이것들이 왜곡된 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 인생을 걸고 수사한 사건이다. 이 론스타 사건이 지금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 한동훈 검사 이분들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론스타 사건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재반의 결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처 결과이고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분은 민변 출신이시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김승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너무 황당무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 제기해야 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답변도 그거였거든요. 되게 이제 편협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무시되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또 김승원 의원은 제가 봤을 때 또 망신 한번 또 당한 거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도 답변을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게 황당한 거거든요. 네. 질문을 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이럽니다라고 경적을 해주잖아요.
추천을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딱 보면 이해를 못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거는 대정부 질문은 진짜 좀 똑똑한 의원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7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진 교수님 상대로 질문을 하는데 진 교수님이 내가 이해 못하는 어려운 답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정부 질문은 제가 질문하면 시계가 딱 멈춥니다. 답변하는 동안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정보를 얻어서 하면은 이게 우리 대정부 질문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데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원고만 들고 올라가니까 저기서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면 당황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너무 낮아. 맞아요. 네. 너무 낮고 막 내가 속이 다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난 진짜 아니 저 100% 동의하고 다 맞는 말씀이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한심한데 그것 때문에 더 민주당 의원들을 원망하게 되는 게 지금 김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의회에서 논쟁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의원들이고 전부 국민들의 대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질문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손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대표고 장관은 그냥 임명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내가 봐도 통쾌하고 또 정보를 많이 주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바보 같고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나오고 장관이 훨씬 아는 거 많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인식이 계속 심어지는 데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모 교수님 어쩌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염려스럽습니다.